사랑합니다. 오늘은 두피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두피 마사지 쓰시나요? 저는 이 두피 마사지기, 이 브러쉬로 된 거 매일매일 쓰거든요. 그런데 샤워하고 나서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면 이렇게 매일 열심히 쓰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피 마사지기, 이 브러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샴푸하고 샴푸할 때도 브러쉬를 사용하고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아마 이렇게 저처럼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만 효과가 없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나 제대로 못 쓰고 있나? 하지만 정답은 그 둘 다 아닙니다. 충분히 열심히 쓰고 계시고 잘 쓰고 계시고 그러나 이 두피 마사지 자체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머리카락을 나게끔 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피 마사지기는 실제적으로 이것 자체가 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자라냐? 그건 아니에요. 이 두피 마사지기의 역할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물론 다이땡 같은 데서 좀 저렴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한번 이 샘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비싼 건 정말 비싸더라고요. 이 브러쉬도 이게 굉장히 두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자극을 해서 그래서 모낭을 머리카락을 나게끔 한다. 이런 굉장한 논리로 무장을 해서 비싼 건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피 마사지기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실제로 얘 하는 역할은 뭐냐? 뭘까요? 사실 이거의 역할은 이 두피의 혈액순환입니다.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이 자극으로 인해서 두피의 혈류가 증가하는 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한의원 갔을 때 어디가 저리거나 뻐근하다 했을 때 침을 그 혈점에 놓잖아요. 사실 그거의 가장 큰 원리도 바로 그곳을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 마사지기 또한 그 침만큼 이 두피를 통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하겠지만 그래도 얘의 기본적인 역할은 두피 마사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피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이렇게 피가 돌게끔 해주면 어떤 게 좋냐? 여기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피에 머리로 혈액이 많이 돌면 이 혈액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혈액에는 우리 이 몸 곳곳에서 필요한 산소, 영양소 이런 것들을 가득 싣고 그 두피면 두피, 피부면 피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온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그 머리카락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노폐물이 가득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다시 싹 수거를 해가서 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브러쉬로 두피를 자극을 해주면 그러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고 반대로 여기에 가득 쌓여있는 노폐물은 다시 배출될 수 있게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은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반대로 노폐물을 없애준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이 혈액순환만 잘 돼서 영양만 잘 받는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충분할까요? 그렇다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피에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 의약품 시장에서도 사실 영양제 시장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꼭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걸 자극하면 머리카락이 더 날까? 또는 어떤 걸 먹으면 그렇게 될까? 또는 모발 이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2022년에 무려 한국인의 141명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두피에 굉장히 저희가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고 청결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두피에 꽤 많은 균들이 사실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피부도 그렇고. 그러면 이 한 연구자가 여기에 있는 두피균이 항상 존재한다. 상지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탈모랑 관련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 핵심을 보시면 우리의 장도 마찬가지지만 장도 우리의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유해균이 더 많이 높아지면 그땐 저희가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배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유익균이 많아지면 그 유익균들은 어떤 건 영양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건 장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두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피에도 두피를 지키는 착한 보호균이 있고 두피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외래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둘은 서로 팽팽하게 수를 비슷하게 하면서 서로 경쟁해서 서로가 각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신의 컨디션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약 이 균형이 깨진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훨씬 많아진다. 그럼 이 유해균들이 여기에서 수많은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두피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이 14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 탈모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유해균이 더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상인 여성의 경우에는 두피를 보호하는 균이 한 74.7%였다고 하면 또 이렇게 탈모를 겪으신 분들, 그분은 무려 10%나 작은 65.1%라는 거예요. 이 10%가 보기에는 뭐 10% 내 몸무게 10% 얼마 아닌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균으로 따지면 10% 굉장히 많이 큰 생태계 차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10%나 많이 이 유익균보다 유해균, 즉 보호하는 것보다 나를 괴롭히는 균이 훨씬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보호균 하나가 줄어들고 이런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보기에도 끔찍해 보이는 이 사진처럼 이들이 두피를 굉장히 긁어먹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이 그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유해균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런 염증 반응을 다양하게 일으키고 그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로 축축축축 가서 GSK3베타라고 하는 어떤 특정 그 단백질 시그널을 딱 활성화 시킵니다.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 얘의 역할은 우리 두피에서 머리카락의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준비가 됐으니 머리카락을 이제부터 만들어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스터 스위치라고 하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 마스터 스위치인 윈트, 이걸 바로 이 GSK3베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보호균보다 이런 유해균, 외래균이 더 많아지면 걔네들은 첫 번째 염증을 일으키고 두 번째 그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에 GSK3베타라고 하는 특정 단백질이 반짝 활성화가 되고 걔네들은 그렇게 활성화가 된 이후에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재료로부터 머리카락을 만들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 마스터 스위치, 이 윈트를 꺼버립니다. 그야말로 신호를. 그렇게 되면 모발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이게 머리카락 만들어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머리카락은 자라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혈액순환을 해서 영양소를 주고 산소를 아무리 갖다 놔도 정작 이 방은 전원이 꺼진 채 스위치가 꺼진 채 깜깜한 방인 거예요. 아무것도 만져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류가 도착해도 아까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그 모발 공장은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걸로 두들겨도 여기 안이 꺼져 있으면 이 방이 깜깜하면 잘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서 영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머리카락을 만들어라고 하는 그 마스터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마사지기를 하는 것만도 충분하지가 않은데 심지어 마사지기를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오래도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강한 압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살살 두피 마사지를 이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 사람들 이렇게 되게 강한 마사지 센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너무 세게 한 나머지 강한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이 두피에도 사실은 저희 두피를 보호하기 위한 이 피지막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 보호균에 또한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이긴 해요. 근데 그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서 그 터전을 우리가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피지막이 없어지면서 보호균이 서식지가 없어져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거 매일매일 세척하고 만지시나요? 뭐 그런 분이 많으실 거라 네, 저만 게으른가요? 근데 저희는 이거 한 번도 씻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아이 뭐 여기 닿는 건데 뭐 먹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닦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아무리 이렇다고 한들 여기 자체가 사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제 닦지 않고 쓰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환경이 또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게 저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쓰고 나면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닦고 충분히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이 마사지기를 쓴다고 해서 물론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피 마사지가 갖고 있는 본래의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그 기능을 온전히 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첫 번째, 샴푸 후에 마사지를 하는 것.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나서 마사지기를 좀 가볍게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때 왜 보통 이게 샴푸할 때 보면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피 브러쉬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때 브러쉬를 하면서 조금 더 노폐물을 더 제거해주고, 그 온도에 의해서 적당한 따뜻한 온도인 것일 때 혈액순환이 좀 더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정말 깨끗하게 밥숟가락처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력. 너무너무나 세게 하면 이 압력으로 해서 오히려 두피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기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사실은 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매일매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두피 마사지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샴푸 후 젖은 상태에서 적당하게 노폐물 제거한 수준으로 브러쉬를 해주고, 그러면서 너무 세게 강하게 누르면 이 피지막이 오히려 그 유익균의 서식지가 망가지니까 부드럽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유익균들이 내 머릿속에서 잘 자라서 내 머리를 보호해주고 내 두피가 건강하게, 내 모발이 자라는 터전이 두피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살살살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를 압력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같이 마사지를 10초, 15초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높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 마사지기를 쓰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브러쉬를 하는데 왜 머리카락이 여기에, 항상 여자분들이 그거 보시잖아요. 여기에 나의 새싹, 희망이 자라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쪽에 안 자라지? 사실 저도 이 가르마를 계속 못 바꿔서 한쪽만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쪽을 특히나 브러쉬를 많이 해줘요. 근데도 왜 이 새싹들이 안 돋아나지라고 굉장히 많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얘는 보조적으로 이 두피에 잘 자랄 수 있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액순환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기능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너무 강한 압력으로 하지 않고 잘 씻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충분히 같이 해주시면은 그래도 더 그 본연의 효과를 더 잘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피 마사지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하려고 영양 공급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영양과 함께 그 영양으로 드디어 머리카락을 만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그 윈트 신호를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윈트 신호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문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혹시나 나 이런 점 너무 궁금해, 좀 누가 나 대신 좀 논문 찾아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거기 열심히 논문을 찾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